안녕하세요, 햄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소통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약소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원사이드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소통하는 햄동 토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햄동 토크, 오늘의 주제는 카푸어입니다. 카푸어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카푸어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의미하는 카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푸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직역하면 차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바꾸면 차를 가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실제로 이 카푸어를 좀 장황하게 설명하면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 무리하게 비싼 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푸어의 기준도 있을 거예요. 정의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카푸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전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카푸어의 기준은, 첫 번째는 이제 남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차는 이제 수입차, 고급 외제차, 뭐 스포츠카를 타고 계시지만 끼니는 라면으로만 때운다든지, 옷은 무릎 다 늘어나고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다니고, 가방 뭐 거의 뭐 꼬매서 막 해야 될 정도로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카푸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카푸어가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저 차를 꼭 사고 싶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시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 자동차가 새로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 이게 저는 카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차를 샀는데 운행을 못해요. 뭐 유류비나 뭐 보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유지가 너무 힘들어서 차를 거의 뭐 전시처럼, 뭐 전시용처럼만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카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푸어 얘기가 나오면서 꼭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별 자동차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연봉의 20%다, 25%다, 아니면 50%까지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다, 뭐 봐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이거는 1년 단위로 봤을 때 내가 0원에서 시작해서 1년에 연봉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0%니까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서 좀 현실성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물론 모아둔 돈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지속적인, 내가 연봉을 1년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1년 회사 다니고 퇴사할 건 아니니까, 아니면 1년 뭐 사업하고 나서 뭐 그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좀 지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연봉 정도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정말 진정한 카푸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1년 연봉 정도는 정말 차를 좋아하신다면 차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카푸어에 대한 생각은, 일단 카푸어의 삶 자체가 확실히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제기어 XS를 처음에 사는 그 해에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의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카푸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운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제가 뭐 사고를 내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보증이 끝나가지고 보증에 뭐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돈이 뭐 1, 200 그냥 깨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푸어 자체는 확실히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그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카푸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좀 카푸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또 욜로 그리고 뭐 플렉스 뭐 이런 등의 트렌드적인 그런 여파로 예전보다 이제 카푸어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카푸어의 정도의 차이, 뭐 무조건적인 비판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게도 분명히 모든 것이 평화롭고 뭐 여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하지만 뭐 주변에 둘러봐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거의 뭐 당연히 뭐 있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치관에 따라 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저는 되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푸어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관련돼서 뭐 과시 때문이라든지 허세, 뭐 알량한 남들과 다른 우월감, 그 남의 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싼 차를 이렇게 샀더라도 그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고 좋으니까 산 거기 때문에, 다만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고 해롭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남들이 봤을 때 비정상적인 삶,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좋아서 산 자동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삶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내가 좋아서 사잖아요. 그랬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는 그런 카라이프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카푸어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카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